비당금입니다. 비당금 TV의 순실입니다. 자, 오늘 이순실님과 함께 방송을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중에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북한 군인들이 제대하면 고향으로 갈 수 있나요? 했어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가는 거는 간부네 자식들만 갑니다. 이제 산 증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제 혼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못 믿어. 진짜 못 믿어. 또 혼자서 좋은 소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론 없지만 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군복무 10년을 하고 네. 또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입니까? 13년. 13년 동안 군복무를 한다라고 해도 북한에서는 제대하면 특히 여자들은 그나마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남자 군인들은 10년, 13년 군복무를 하고도 고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저희 동생이 실례를 하나 들게요. 저희 동생이 여자? 저희 동생 남편이지. 저희 동생 남편이 425 담배 농장이라고 거기 있어. 425 담배 농장. 425가 뭡니까? 이민군 창건 날이죠. 4월 15일. 그리고 왜 425 담배 농장이라고 했냐면요. 425 담배 농장을 새로 꾸려가지고 거기에 제대 군인들로 무리 집단 배치를 한 거예요. 1991년도에. 그래서 그때 김정일이가 그 지시를 내려가지고 집단 배치를 하는 거는 다 청정치국 무력부에서 집단 배치 그게 명령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들고 또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탄강으로, 농촌으로, 뭐 어디 제철소, 그리고 뭐 무산 광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라늄 광산. 예. 그러니까 농촌, 광산, 무슨 뭐 도매 산골 그 어디든지 청년들이 진짜 집중적으로 가지 못하는 곳에는 몽땅 인민군 제대군인 무력으로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 대신 맞아. 여자들은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또 못 가게 선전선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은 부른다. 당신들이 저렇게 집단 배치 나가는 따라가라는 거예요. 집단 배치 나가는 저 군인들 남자들 제대군인들을 장가를 가야 따라서 가서 거기서 그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살아라. 아주 영원히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예, 그러면서 또 용해 군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팔다리가 잘리거나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또 시집을 그런 가라고. 사람들한테 일반 간호원들이 자진해서 저 용해군이라고 살겠습니다. 그럼 또 막 영웅화 시켜갖고 막 신문이랑 책자에 많이 소개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 증인이 있어서 너무 오늘 좋습니다. 방송하기가 너무 혼자 방송하면 좌회전 우회전 직진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둘이서 할 때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편한 것 너무 같아. 좋아요. 그리고 또 산 증인들이잖아요. 그러지. 우리 대본 없이 해요. 예, 제목 하나 놓고 하는 어느 거예요. 분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는데 저희가 대본이 없이 그냥 스토리로 하기 때문에 대본이 필요가 없답니다. 근데 그 왜 스토리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 꺼내기 시작하면 영화처럼 이렇게 화면이 지나가요. 지나왔던 일들이니까.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이제 평산에 제가 살던 곳에 그 평양에서 내려와서 평산에서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황희북도 평산군 평화리에 까만 우라늄 강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면은 무력부 빨간 연장이 아닌 새파란 경비대가 국경경비대가 아니고 공병국이네. 공병국이야. 이런 애들이 무기 대신에 삽이나 괭이 들고 들어가서 무기가 삽곡갱이잖아. 우라늄 광석을 캐는 것이 군인들이 맞아. 캡니다. 이런데도 제대되게 되면 얘네들 몽땅 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광산에 아주 장제놔요. 그러면 얘네들도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집단 진출로 또 우라늄 강산에 보내기도 하지만 여성 제대군인들 우라늄 강산에서 이렇게 제대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가서 선전을 하는 거지. 이들과 같이 손잡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는 한 가정을 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한 개 사회 세포를, 그러니까 북한의 몽땅 부부의 한 가정을 사회 세포라고 해서 사회주의 가족이다,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부르는 대로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들과 같이 내려가서 결혼 생활하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그 대신 그 충성하는 그런 거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으로 당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가자 해갖고 몽땅 집단 진출로 가요. 근데 군인들만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라 학생들도 공부를 이제 마치고 졸업하게 되면 방직 공장의 통째로 그렇지. 학생들 맞아. 통째로 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 진출, 그 다음에 농촌에 장군님께서 현지 지도하신 그 무슨 뭐 청살리 협동농장이다 해가지고 우리 장군님께서 발걸음 해주신 그 농장에 또 우리가 집단- 청춘을 바치자. 그럼 집단 진출로 여자들 보내게 되면 또 여자들이 농사하면서 나이가 들면 또 제대군인들 남자들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면서 쌍이 되는 거야. 쌍쌍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일들이 많고 여기서 아들 딸 낳고 영원히 대물림의 직업이 시작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제대군인들이 10년, 13년씩 군복무하고도 집에 갈 생각을 엄두를 못 냅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을 그렇지. 하는 거지. 제대 배낭을 메고 집으로가 아니라 당은 부른다. 당이 부르는 곳으로. 그렇게 하면서 농촌이든 광산이든 뭐 우라늄 광산이든 거기면서 배낭을 푸르는 것이 그렇지. 자랑스럽게 궁지감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궁지감으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군복무 10년. 여기 한국군은 몇 년 군복무 합니까? 2년. 뭐 1년 8개월, 2년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군복무 할 때 2년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거야? 놀러 갔다 오는 거야. 북한에서 14살만 되면 학생들 나가서 붉은 청년 군의대 훈련을 그때부터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군사 훈련을 받는데 북한에는 전민 무장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3살부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총을 쏠 줄을 알아야 된다. 총을 쏠 줄 알고 다룰 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14살 때부터 하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군인들 2년이잖아요. 붉은 청년 군인의 14살짜리 아이들도 훈련 받으면 100일을 받습니다. 수업을 다 마치고 몽땅 다 중단에 다 포기하고 몽땅 훈련소에 가서 인민군대와 똑같은 군사 규정의 그 척도에 따라서 몽땅 훈련을 받습니다. 똑같은 군사 규정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하면 신병훈련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14살짜리 아이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사족지, 연구실, 김일성 동상 이런 것들을 보위하는 그런 소년병이 되는 거죠. 그 영화도 있잖아. 항일 그러니까 조개방 전쟁 시기에 소년 빨치산. 빨치산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영화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막 수류탄을 만들어서 막 뿌렸다. 고춧가루 폭탄. 이런 학교 때부터 이렇게 세뇌 학생 때부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세뇌가 되지. 그런 세뇌를 충성심과 연결돼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둘째치고 이것을 충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도 얘야 제대되면 집으로 오너라. 13년 15년씩 군복무한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엄마들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집으로 오너라 하는데 당에서 부르는 것으로 부모들이 부르는 것보다 당이 당에서 부르는 것이 부르는 1선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부모들도 이해하는 게 우리 아들은 정말 잘 컸다. 정말 대바르게 잘 컸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한단 야. 말이에요. 지금도 북한에 계시는 그 내 친구 엄마는 엄마 한국에 와서 나랑 같이 살자 하면 나는 당을 배반하고 못 간다야. 우리 오빠처럼 오빠 내가 탈북 비용 줄게 오너라 그렇게 하면 내가 가면 어떻게 하겠냐. 동생도 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 그러면 장군님을 누가 지키고 저국은 누가 지키냐 그러는데 나는 저국을 배반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날 보고 오히려 편지에 제가 편지 한번 읽어준 적 있잖아요. 당에서는 너를 용서한다. 어서 오너라. 어머니 저국의 품으로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군 복무 10년 동안 얼마나 세뇌 교육을 받았고 또 당에 충실해야 되고 뭐 육탄 정신, 자폭 정신. 맞아. 안혜경이 불쌍해 죽겠어. 구충진 시절에 그래. 자폭부대에서 군복무했잖아. 아니 자폭부대에서 군복무한 혜경이만 불쌍한 거야. 아니 나도 불쌍해. 나도 피해자야.
아니, 근데 혜경이는 너무 힘들게 훈련을 받았더라고. 아니 걔는. 꽃다운 청춘 시절을 정말 군에서 다 흘러보내고 맞아. 정말 꽃망울 같이 활짝 피어서 사회에서 나 꽃망울. 이쁘게 해야 되는 그 나이에 군에서 군복무하고 맞아. 얼굴이 얼어서 저도요. 나도. 지금은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됐지만 저 금방 제대했을 때요. 여기가 겨울만 되면 찬바람이 얼굴에 와 닿기만 하면 얼굴이 시퍼렇게 되면서 막 멍들은 것처럼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이만갑에서 제가 첫 회 출연했을 때 사람들이 순실이 얼굴 왜 변하더라니까. 저런가 다 물어봤어요. 왜 저런가고. 오히려 또 원덕이 있어가지고. 이만갑의 MC 남희석 씨도 물어봤어요. 순실이 얼굴이 왜 이렇게 시퍼래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 동상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청춘 시절 10대의 청춘, 20대 청춘까지 몽땅 다 저곡을 위해서 바치고 그 다음에 집에 그나마 가게 되면 엄마 아버지 품에서 조금 너닥거리다가 시집장가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이것도 당에서 용서 안 해요. 허락을 안 해요. 모조리 당에서 요구한다. 당에 부르는 곳으로 가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대되기 전에 우리 군복맨 그 남북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남한 군인들도 똑같을 거예요. 제대될 때는 시간도 세고 밥그릇도 세고 테니스도 그렇지, 세고 마지막에. 이렇게 세거든요. 우리 근데 쩔병이 우리 그 전사가 일어나면 오늘은 뭐 200일 남았습니다. 내일은 190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알려주는 애가 있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은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다 집단 진출로 당에서 보낸다. 당이 아닙니다. 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노동력 착취입니다. 솔직히. 예. 누가 힘든 그 농촌에 가고 광산에 가겠어요. 그리고 또 제대돼서 대학 공부도 하고 싶은데 그게 당이라는 말로고 당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령이거든요. 그 수령이 명령 지시에 복종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네.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오직 알았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군인 정신이 뭡니까? 북한에서의 군인 정신은 당에서 명령하면 오직 알았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복무함! 이 말 한마디로 맞아. 군복무를 끝내는 겁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대하면 고향으로 갈 수 없다. 없습니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네.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북한에 한번 가보시라요. 예, 농담입니다. 네. 정말 예, 북한에는 갈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잘하셨죠? 네, 오늘 순실님과 비당금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확 풀어드렸습니다. 그렇죠? 확! 네, 여러분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이순실 비당금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단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